국제불빛축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형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시장 선거에는 6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또 다른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한여름밤을 뜨겁게 장식할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불꽃쇼가 아닌 다양한 공연 요소가 가미됐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즐겨야 할지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14번째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오는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간 열립니다. 균형 있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형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번갈아 개최되는데 메인 행사인 국제불꽃쇼는 형산강에서 개막식과 폐막식, 데일리 불꽃쇼, 버스킹 페스티벌 등은 영일대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 출범한 포항문화재단이 이번 축제를 전담합니다. 공무원에서 민간 전문가로 바뀌면서 행사 요소에 적잖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문화재단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불빛과 불꽃과 무용이 있는 새로운 공연이 선보일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올해는 또 시민이 축제에 참여합니다. 불빛 프로이드에는 예술 강사가 함께해 시민의 예술적 수준을 높여줍니다. 상설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모래 언덕을 이용한 샌드 썰매와 영일대 해상 누각의 설치 미술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에는 뭐니 해도 주제 공연입니다. 29일 토요일에 펼쳐지는 주제 공연에서는 무려 10만 발의 불꽃이 포항에 빛이 되어 밤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번에 그 불꽃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다른 지역에서 보지 못할 연화 공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트 불꽃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고요. 포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불꽃 축제가 올해부터는 포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이달 말 개최되는 국제불빛축제에 허가받지 않은 수상 레저 장비와 노점상의 진입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와 해경은 형산강 바깥 바다와 안쪽 강가에 해경정과 보트 10척을 배치해 축제 특수를 노린 크루즈 선박과 레저용 보트, 요트의 안전구역 침범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위생관리와 도로 점용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을 폐지하고 견인차를 상시 대기시켜 노점상 입점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박희정 포항시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수은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의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자연과 어우러진 균형 있는 하천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드러났듯이 실제로는 형산강 환경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실익이 없는 형산강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고 수은 오염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포항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오늘부터 나흘간 임시회를 열고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 반응조 사업 조사특위 구성 등 10여 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내년 6.13 지방선거 경주시장 출마 예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현 시장이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등 각 정당과 무소속 등으로 6명 안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최양식 시장은 최근 임기 7년을 되돌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3선 도전에 무게가 실린다는 여론입니다. 재선을 통한 행정의 안정감이 장점으로 꼽히는 반면 시민사회와의 소통 능력은 약하다는 평가인데 탈원전 등 새 정부의 정책을 경주시 발전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역대 최고인 22.89%의 득표율을 이끈 임백은 동국대 교수는 여세를 몰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혁적인 경제 전문가이자 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치 신인이라는 점이 부각되지만 행정 경험 부족과 자유한국당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주의가 걸림돌입니다.
박병훈 전 경북도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옮겨 경주시장에 두 번째 도전합니다. 지난번 시장 선거에서 24.4%의 득표율로 인지도를 높였고 경주 토박이로 친화력이 뛰어나지만 바른정당의 지지도가 워낙 낮고 자유한국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이 약하다는 여론입니다. 준하경 전 경북부지사는 경북지방행정연수원장 자리를 그만두고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지방과 중앙을 오가며 쌓은 폭넓은 행정 경험이 최대 강점이지만 외연 확대를 위해선 소통 능력과 개혁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 지난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킨 권영국 변호사와 이동우 경주엑스포 사무총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경주 시민을 위하는지 또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능력이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경주시는 덕동댐의 수위가 더 떨어질 것에 대비해 지난 13일부터 보문 보조취수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문 보조취수장은 형산강의 수원을 이용해 덕동댐 수량의 30%가량을 공급하는 시설로 덕동댐 수위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가동해 수위 저하를 지연시키는데 현재 덕동댐의 수위는 59%로 다소 여유가 있지만 기상청의 장기 가뭄 예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평균 강우량이 207mm로 전년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6개 정수장 가운데 복류수가 부족한 곳에는 광역상수도를 대체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의 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또 다른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자 측에서는 기준치 이하라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불찾기 소음과 모래먼지 등을 참지 못한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공사장 주위에 펜스가 쳐져 있지만 아파트 벽과 마주하다 보니 주민들은 밤낮으로 소음과 진동 등에 시달리다 병까지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지진 왔었잖아요. 그때 내가 놀랬는 게 그게 지혈이 안 되더만은 요번에 여기 공사하면서 이거 불안하고 내가 쫓기는 거 같고 내가 무슨 죄진 거 같고 이래가 병원에 신경정신과를 하니까 공황장애가 생겼는 기라요 요새. LH가 임대아파트를 짓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 2개 동을 짓는 공사로 지상 13층, 15층에 2개 동이 들어섭니다. 주민들은 공사 과정 피해뿐만 아니라 고층 아파트가 완공 뒤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6집, 7집은 악마캐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 이거를 참 이미 공사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참 끝날 것도 아니고 이래가 답답 왜 사노. 주민들은 또 공사 중 통행 불편은 물론 기존 버스 정류장까지 옮겨가는 등 생활 불편 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밤에도 문 닫아야 돼요. 냄새가 나가 새 냄새가 나가지고 목이만 막 그러니까 이거 기관지가 좀 남한 사람들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잠 자다가 보면은 못 견뎌. 막히고 막. 공사 관계자는 법이 정한 기준치를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소음이나 번지나 진동을 정말 최대한 대강 공사를 지키게 하고 다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사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관할 당국은 국책 사업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습니다. 그거는 LH에서 하는 공사로 국토교통부 승인받아서 하는 공사여가지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LH 영천지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230여 세대가 들어서는 이 아파트 공사는 오는 2019년 5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집단 민원 제기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7월 초 시작된 늦은 장마의 영향으로 올해 적조가 8월 초 중순쯤 다소 늦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대응 대책반을 구성해 동해안과 남해안 양식장을 중심으로 고수온 적조 대비 맞춤형 기술 지도를 이달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적조 예찰 정보를 양식어민들에게 제공해 적조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 3,000원이던 주민세를 올해부터 지방교육세 1,000원을 포함해 11,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지난 18년 동안 인상 없이 유지돼 오다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료 비용에도 못 미치고 정부의 강력한 인상 권고 등의 영향으로 포항시를 마지막으로 경북 23개 시군이 인상을 완료했습니다. 포항시는 증가되는 재원은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수건 사업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동해선 포항 영덕 구간 열차가 8월 30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시운전 열차를 시속 150km 속도로 운행하면서 교량 성능 시험 등 모두 68종의 시험을 하고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게 됩니다. 시설공단은 지난달 30일 포항 영덕 구간에 대한 주요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시운전 열차 투입에 앞서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철도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축사 신축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포항시 연일읍 달전리 축사 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늘 포항시 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요양시설과 전원주택이 들어선 마을에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축사 허가를 내줬다며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축사 거리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 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조는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기사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인권위 조사 결과 특수고용 노동자 가운데에서도 택배기사들의 노동자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비용과 책임을 대리점주와 택배기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울산을 시작으로 경주와 광주를 돌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는 23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점점 더 오를 전망인데요. 덥고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 또한 높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사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산맥을 넘어오면서 고온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유난히 경북 동해안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극심한 가뭄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더위가 식기는커녕 기온은 점점 더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3도를 조금 웃돌았지만 수요일은 내일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 목요일에는 38도를 기록하면서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온도가 올라가면서 불쾌지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렇게 빨갛게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편안한 마음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햇살이 강한 낮 시간대는 야외 활동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9도, 영덕 33도, 포항 34도, 경주 37도로 덥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24도, 독도 23도, 한낮에는 울릉도 29도, 독도 2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 안개가 낀 가운데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포항시 남구의 한 제강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돼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코일 세척 작업 중 염산 배관 이음새 부분에서 13% 농도의 염산이 새어나와 근로자들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 내 상가에서 혼자 살던 50대 여성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됐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의 한 상가 지하에서 58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한 달 정도 보이지 않고 악취가 난다는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문이 안에서 잠긴 점 등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영덕군 달산면의 한 주택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건물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서는 주택창고 쪽에서 갑자기 연기가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3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두호동의 한 마트 근처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한편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사람은 외출 시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도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심야 시간에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달아난 혐의로 3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 반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거리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21살 B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던 중 인근을 지나는 행인을 보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5년간의 불국사 3층 석탑의 해체 수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불국사 3층 석탑 수리 보고서 2권을 발간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보고서가 석조문화재의 수리 방법론을 제시하는 기술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주요 도서관과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42년 건립된 불국사 3층 석탑은 1036년에는 지진으로, 1966년에는 도굴로 일부 훼손됐고, 지난 2010년 상층 기단 덮개석에서 균열이 발견되자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체 조립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동해안을 대표하는 해변 축제인 제7회 울진 워터피아 페스타가 오는 29일부터 9일간 엑스포 공원과 망향정 해수욕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축제는 낮에는 주로 체험 위주, 밤에는 음악 공연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은어잡기와 워터 장애물 경기, 수상 디스코 팡팡 등 다양한 체험과 7080, 비보이, 락댄스 등 다양한 공연에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통 호로 방식인 투망 체험과 뗏마타기 체험 등 울진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족 단위 체험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가 대구 경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내년 1월까지 동해안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첨단 수산 기술과 동해안 5대 전략 품종 개발 방안, 수산 전문 인력 양성과 관리 방안 등 앞으로 10년간의 기본 계획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 화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